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추격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세계 평균 3배가 성장하던 물가가 평균 이하가 됐고 매년 경쟁력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우리는 저성장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두 번째는 분배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이 상위 10%의 소득이 29%에서 48%로 증가하죠.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신분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한 정치는 실질적으로 무비전 상태에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안고 있는 4가지 문제로 전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여러 수치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죠. GDP, 국가 경쟁력, 기업 수익률, 제조업 PMI 지수. 자, 성장 동력만 잃어버릴 게 아니라 지금 양극화 지수를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던 나라가 20년 만에 2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는 급속도로 악화돼서 OECD에서 가장 좋던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악화된 구조가 됐죠. 고착화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기업의 35세 이하 기업은 10대 기업 중에 네이버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35세 이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는 알죠. 한국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금융, 노동시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잘못 눌러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노동시장, 제도의 경쟁력, 정부의 투명성.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정치 관련 비개방 분야고 국가 경쟁력 하위권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가 우수 인력들이 몰려가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우리는 역으로 우수 인력이 몰려간 분야가 국제 경쟁력 최하위권에 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최빈국에서 성장하면서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산업화 기득권이 등장했죠. 여기서부터 사회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민주화가 성공하면서 민주화 기득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인데 이러한 공과 동시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들의 기득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과다한 사내 유보를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과소 수익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규직 대기업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노동 유연성이 과다, 여기는 유연성이 과소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조직화 세력과 비조직화 세력의 이 차이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이 장 전체에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넘사벽이 있고 노동시장의 넘사벽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공정거래, 생산성 비례임금, 노동유형 안전성, 기업 법인세 정상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죠. 각각의 편 보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은 혁신에 대한 안전망, 이 문제를 풀려면 사회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국민도 상위 10%가 하위 90%. 지난 20년 사이에 상위 10%의 소득은 증가됐지만 하위 90% 소득은 감소되어 있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도 큽니다. 크게 우리가 놓고 보면 국가혁신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우리 문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한강의 기적 뒤에 기득권이 형성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키워드가 뭐냐? 상생으로 잡았습니다. 왜 상생이냐? 산업화와 민주화란 두 개의 세력이 이제는 상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상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추구할 전략은 뭐냐? 탈추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목표와 수단을 가는데 국민들의 에너지를 뭐로 모을 거냐? 모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가 있어야 되죠. 그 키워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자.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에서 가져왔던 추격 전략, 확실한 목표를 실패 없이 성실히 달성하는 국가 후견주의의 추격 전략을 불확실한 목표를 실패를 지원하면서 창조적으로 민간이 달성한 탈추격으로 가야 되고 이 탈추격 전략이 추격 전략에 우리가 최초에 성공한 것과 같이 탈추격에도 이것이 세계 최초의 도전입니다. 실제로 추격 전략에 성공하고 탈추격에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도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키워드는 개방, 협력, 신뢰, 순환 이 네 가지 단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용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작년 1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죠. 제가 2달 전에 다보스 포럼 클라우스 슈바브 의장하고 KBS 1TV에서 1시간 대담을 했는데 이때 이 양반하고 얘기한 중요한 키워드가 아직 4차 산업혁명은 비정의 상태에 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직은 이 틀이 다 짜여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알맞는 형태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4차 혁명을 우리가 디자인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이와 같이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보스 포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뭐라고 비유했느냐?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세상이 융합하는 관점에서 보자. 어떻게 융합한다는 거냐?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계혁명인 동시에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 오프라인의 혁명. 2차는 전기혁명인 동시에 안정에 필요한 물질, 전기로 작동되는 세탁기, 냉장고가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무지하게 편리하죠. 1, 2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 혁명이라면 3차 혁명은 인터넷에 의한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킨 온라인의 혁명이 되죠. 이 두 개의 혁명에서 만들어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상이 융합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것이고 여기에 수단이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융합 과정을 만드는 기술들은 뭐가 있느냐?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6개의 디지털화 기술. 요 6개가 있으면 모든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킬 수가 있고 이 데이터화시킨 것이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풀어가서 그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는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단이고 본질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한국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갈 때 고속도로를 뚫었죠. 지금 새로운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데이터를 가상세계로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현실을 최적화하는 이 일련의 고속도로가 잘 순환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고속도로는 많이 뚫어놨습니다. 초고속망 잘 돼 있죠. 또 LTE망 잘 돼 있죠. 그런데 바로 데이터 수집 규제, 저장 규제, 그리고 활용 규제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바리케이트를 없애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인프라의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많은 분야를 볼 수 있지만 은행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핀텍과